학교는 안 보인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분명하네요. 신재비 사장일 때 안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고요. 네. 네. 정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또 이렇게 강전에 소중한 우리 소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본인을 환영하는 박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균 대표님께서 오늘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또 정말 저희들은 그 기대에 벅차게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어떤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우리 너무 궁금하잖아요. 김성경 대표님은 이제 꽃보다 여행 1회 도시 이제 대표님으로서 이번에 이제 꽃보다 남미 여행을 이제 다녀오신 이후에 꽃보다 유럽 여행을 이제 다녀오셔서 지금 따끈따끈한 현지 여행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김성경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실 텐데 우리 김성경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종입니다. 네, 오늘은 뒷타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원래 강변 소셜에서 요청하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흔히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오피스, 이제 뭐 엑셀, 그 다음에 워드, 파워포인트를 이제 같이 깔아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해서 크롬에서 설치 없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USB로 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도 갑자기 USB가 인식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막 겪어보셨다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하시면 인터넷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메일을 로그인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고 빈 프로젝트만 있으면 강의가 완벽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가벼운 대신에 파워포인트가 가진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아시고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이쪽으로 끌고 오진 못하고요?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PPT에 있던 효과들이 다 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꼴 같은 경우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하시는 방법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거기서 보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아이콘을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부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거기서 오늘 배우실 거는 여기 노란 색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워포인트 새 슬라이드가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워포인트를 쓰셨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파일에 보시면 공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웹으로 우리 흔히 페이스북 포스팅 공유하듯이 바깥으로 반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이랑 공유 가능하고요. 이메일이나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쉽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고급에 가시면은 지금은 비공개로 돼 있어서 나만 보이지만 변경하셔가지고 모두 공개하셔도 되고 여기 사용자 있는 링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접근 범위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PPT를 수정하면 안 되겠지만 하시게 하시고 싶으면 수정 가능.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협업이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나는 텍스트만 작성합니다. 1번부터 10번 슬라이드까지.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이미지만 싹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거를
이쁘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장소에 있지만 시간은 동시에, 왜냐면 이게 따로 저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협업이 가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팀원들끼리 티프를 할 때 여기다가 자료를 다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보고 대화 나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따로 만나서 전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거는 마찬가지 새로 만들기, 열기, 기존에 있었던 거. 이름 바꾸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바로 클릭하시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폴더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드라이브 이동하시는 건데, 요거는 보통은 이렇게 끌어서 왔다 갔다 우리 윈도우 탐색기 하시는 것처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업데이트 기록부. 우리가 간혹 하다가 과거로 이제 돌아가고 싶을 때 편집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내 계정을 들어와서 아예 싸그리 지워놨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업데이트 기록 보기 하시면은 시간 순서별로 그때로 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버전 복원을 하면 그때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삭제가 됐거나 하셔도 긴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해 준다니까. 네. 시간마다, 1시간마다. 네, 이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복원 포인트는 막 매분 이렇게 따라붙진 않아요. 근데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해요. 아까 요게 이제 말씀하신 게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윈도우 파워포인트나 요런 PPT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반출하거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로 반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도 다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정부 쪽에서는 이걸 잘 쓰지 않기 때문에 PPT로 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있던 거를 들어가서 방금 제가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하니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열면 그 컴퓨터에 PPT가 깔려있으면 PPT 형식으로 바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는 PPT를 반대로도 가능하죠. 반대로 가능한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요거죠. 강변 소셜 힐링 카페. 요거를, 자, 보시면은, 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 파일 옮기듯이, mp3 파일 옮기듯이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업로드가 돼요. 네, 드라이브로. 네. 근데 여기서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설정이 들어가면 있는데, 그 어떤 게 있냐면, PPT나 한글 파일들 있죠. 그거를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걸 저는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가면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 형태로 전환하는 게 있고, 이렇게 PPT를 끌어올리면 잠깐만, 자동으로 이렇게 네. 대표적인 자동 넘어간다. 네.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식은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를 갖다 놨는데 노란 색깔로 바뀌었죠. 이렇게 강변소리 들린 같은 똑같이. 네. 이거를 안 하셔도 PPT라고 이렇게 P 이렇게 떠요. 이렇게 모양이 노란 색깔이 아니라 형식이 원래는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꾸겠냐고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서 전환하는 거를 미리 해놔가지고 이제 그건 써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으시면 우리 그냥 자동으로 바뀌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거든요. 그것도 엑셀이랑 호환이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강사를 엄청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기존의 PPT랑 그런 엑셀들은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항상 들고 다니시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브로 가르쳐 드렸더니 다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쓰실 수 있고 그렇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장 용량이 한 15기가 네. 어떤 거거든요? 15기가요. 네. 근데 거의 이미지나 동영상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저도 지금 막 엄청 많은데도 1기가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서. 자, 그러면은 다시 네, 여기는 꼭 알아두시면 왔다 갔다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면 크기, 비율 4:3도 있고 마침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치별로 또는 단위로 바꾸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딱히 보실 건 없어요. 그냥 붙여넣기, 돌아가기, 뭐 잘라내기, 삭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기고요. 보기는 요거 우리 보통 PPT에서 슬라이드 쇼 보기가 F5에 해당하는 건데 요건 요겁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 보기 여기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미리 보실 때는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편집을 직접적으로 하실 때 많이 쓰는 도구들이 삽입란에 카테고리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문자죠, 문자. 문자를 하실 때 공병, 소셜, 필링, 앞에 삽입에도 텍스트 입력란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메뉴바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다 보니까 구글 검색이랑 연결이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로드할 이미지 선택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올리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사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스냅샷 촬영은 뭐냐면 지금 같이 웹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활용하시는 건데. URL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우리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이미지 URL 복사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추가되는. 근데 사실 이렇게 번잡하게 하기보다는 저희 바로 이렇게 쓰죠. 이미지 복사. 복사를 누르고 원하시는 곳에서 컨트롤 V 누르면은 다시 하나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 자동으로 네. 복사를 누르면 이미 이제 하드에는 저장돼 있으니까 컨트롤 V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한 번 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필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여기 아까는 URL 복사했었고 지금은 바로 복사 누르면 따로 변화는 없어요. 근데 난 누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와서 우측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맞추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진도 해보시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게 URL 사용이었고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앨범들 구글 포토랑 또는 연결이 되겠죠. 집에 자동으로 하는데 그거를 네.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 그러니까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 중에 이미지 있는 파일들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구글 검색 예를 들면 한강 그런 것들을 바로 선택하면은 이게 또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검색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갖다 쓰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검색을 하실 때 저작권을 보실 때는 예를 들면 자, 한강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검색 도구를 누르시면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카테고리 상관없이 싹 다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수정 후 재사용 가능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이런 것들로 하면은 사진 개수가 확 줄어요. 왜냐면 이거는 네가 수정하고도 가능하다라고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쓰는데 네. 시골만한 글자로 이렇게 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그 먼보고 하다 보면 이제 나도 시간 지나버리고 이제 저쪽에 연락 와가지고 돈 내라. 그런 건 저는 저 같으면 안 쓰겠어요. 진짜. 없으시네.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름 해가지고 도용 반지 이런 식으로 딱 아예 사진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또 무료 이미지라고 해서 또 저작권이 아예 없는 사이트들이 또 찾아보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검색까지 받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동영상이죠.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내가 같이 이렇게 넣어놔야 나중에 강의를 할 때도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것만 재생이 됩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동영상 검색이 유튜브로 바로 나오죠. 자, 여기도 한강을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한강과 관련된 유튜브 검색 목록이 쫙 나와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제가 클릭을 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자, 됐다고 볼게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누르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바로 여기다가 내 슬라이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거에 안 되네요. 유튜브까지, 유튜브 거 같아요. 네. 저거 지금 올리려면 유튜브 올렸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쓸 거면은 내 유튜브에다 올려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 원리예요. 이런 거 해주면 가능하다. 개인 것도 안 된다는 개인 건데 유튜브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URL 주소만 가지고 와도 안 되고. URL 주소만 가져가도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URL 주소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올린 거니까 내 채널에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건 지금 제가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유럽 여행 간 거를 제가 클릭을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상단 주소 요거
태그 네 가지 있죠. 그거를 이제 하시는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데 많이 걸리는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강변 소셜 힐링 카페다 그러면 강변 소셜 힐링 카페 꼭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가게를 하시는 분이면 가게 이름이 꼭 들어가야겠죠. 설명 같은 경우에는 육하 원칙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뭘 어디 육하 원칙. 네. 뭐 날짜, 장소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있고 없고가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 미등록, 비공개 있죠. 저는 이제 어차피 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공개로 다 올리고요. 태그는 우리 블로그에 태그 하듯이 키워드. 예를 들면 강변 소셜 힐링 카페다 그러면 강변 소셜 힐링 카페에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합니다. 쉼표. 네. 쉼표로 구분하고 뭐 강변, 이영미, 통증, 뭐 내가정 주치 쫙 걸 수 있는 만큼 다 거세요. 저는 그때 유튜브 이렇게 전문가한테 보니까 오타까지 다 적더라고요. 왜냐면 강변 이런 것까지. 그냥 네. 그렇게 하셔서 우측 상단에 비행기 모양 날려주시면 알아서 진행됩니다. 근데 한번 날려보세요. 뭐가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업로드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보이시죠? 예, 거기 보시면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자, 설정 들어가시면 일반, 설정에 일반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보면은 와이파이에서만 또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돼 있죠. 네. 그거를 와이파이에서만 돼 있으신 분들은 와이파이가 안 돼 있으면 안 올라가겠죠. 네. 어렵죠. 근데 모든 네트워크에